자, 거기 몇 페이지 가냐면 254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18회 기출문제인데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돼요. 자,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문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왔어요. (254페이지) 11번 문제. 자, 어때요? 읽어보셨죠?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위에다 써봐요. 자, 거래가액 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봐봐요. 공부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요. 거래가액 등기. 자, 매매 목록의 관계. 매매 목록의 관계. 자, 거래가액 등기는 몇 년이냐? 봐봐요. 2006년 몇 월? 1월 1일 이후입니다. 무슨 계약서일까요? 매매계약서요. 매매계약서. 계약서.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봐봐요. 거래가액 등기는 몇 년이에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거래가액 등기가 여기 안 나타난다. 이거 안 돼요. 최소한은 봐봐요. 거래가액 등기는 몇 년이에요? 2006년 1월 1일 읽어봐요.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은 갖고일까요? 올걸까요? 갖고에 기록되겠죠. 자, 매매 목록은 뭐냐? 그러면 원칙입니다. 원칙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해 준다고. 2개 이상일 때 부동산이. 그러면 A적으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복수.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 자기가 그러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는 뭐예요? 머릿속에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매매 목록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쓴 사람은 이제 다시 한번 숙지해봐요. 거기다 놓고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로 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매매 목록은 몇 년? 2개 이상. 몇 개?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그러면 거래가액 만약에 매매 목록이 첨부하면 그 매매 목록이 있으면 요거 거래가액 등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간혹가다 이제 정리가 오네요. 선생님, 자 2010년도 등기부를 떼봤더니 거래가액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래가액 등기는 어디에 떼어봐야 돼? 매매 목록을 발급받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2개.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몰라서는 이 문제는 제대로 풀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가봐요. 2006년 1월 1일 이전이에요, 이후에? 이전.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설한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맞네요. 이번에 등기 원인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 원인 정사 판결 동그라미 전화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계약서야 돼? 매매계약서. 거기는 판결서. 그럼 매매계약서 아닌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신고 필증의 부동산이 몇 개래요? 1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예적으로 제출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1개의 신고 필증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된 경우에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이 기재한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맞네요. 등기 원인 정서, 신고 필증 줄잖아 봐요. 따로.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 신고 필증이 불일치하되 서로 다르되 그러면 인정할 수 없는 신청은 뭐가 된다? 각하 동그라미. 몇 호로 각하하느냐? 9호. 9호가 뭔데? 서류.
그래서 저리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뭐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안 돼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럼 자기가 그러면 부지런히 이 문제를 터득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2006년 매달 1월 1일 이후 무슨계약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매매 목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몇 개? 2개. A적으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이때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1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놔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뭐 한번 풀어봐도 되는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256페이지 15번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256페이지 15번. 어려워요. 이거 생각 못하면. 자, 토지에 대해서 가벌병 3인의 합유 등기가 돼 있대요. 잘라봐요. 합유 동그라미. 누가 사망했대요? 병이 사망한 경우 등기 신청 방법은. 자, 그러면 봐봐요. 그 위에도 한번 써봐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적인 어떤 내용이 돼 있나 봐봐요. 자, 합유. 합유는 어때요?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속이 안 돼.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다르거든. 상속이 안 돼. 그럼 매진이 매진으로 됐어요. 3인이 2인.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주체의 변동이 아니라 지분의 변동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네. 잔존합의자 합의라는 합유 명의 표시. 요거 변경 동그라미.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변경 등기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이 된다면 이전 등기야. 근데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돼. 그래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뭘로? 변경 등기로 조심해야 돼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깔고 있어야 된다고. 요거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매진이 됐어요. 3인이 2인으로 됐죠. 그러면 1인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봐봐요. 3인이 몇 인? 2인.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네.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는 거. 이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근데 올해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출제된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된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는 거. 자,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주체의 변동이 아니라 지분의 변동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변경 등기.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딱 한번 풀어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뭐 우리 크게 뭐 할 거 없고요. 저 258페이지 20번 한번 풀어봐요.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어제. 자, 진정명의회복 풀어보세요.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258페이지 문제 20번.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봐봐요. 진정명의회복 등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나왔잖아.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첫 번째 써요. 자, 계약이 아니라는 거네요. 계약이 아니다. 자,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고, 두 번째, 자기 집 돌아가니까 대가성이 없다. 맨날 하던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럼 네 번째, 여태 진정명의회복 등기 이전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물청.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그럼 자기가 요 문제를 풀 때 최소한 여기에 생각이 났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토지거래과정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원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물권적 청구권, 당연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라는 거.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났으면 1번으로 가보죠. 자, 옳은 거이 틀린 것.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사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는 현재의 등기명인가 읽어봐요. 공동으로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진정한 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진정명의 회복을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잖아. 자,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했대. 그러면 아니 됐는데 무슨 명의 등기를 돼요?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어야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봐도. 요거는 그냥 감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네. 3번 자체는.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는 거네. 4번은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공동신청의 경우 단서를 붙여줬잖아. 그러면 인감증명과 등기 필정보는 읽어봐요.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신청이라는 단서 힌트까지 줘버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럼 저희가 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요 1번 지문은 민법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 나오면 요걸 뭐예요? 네 가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시장 가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또 훈련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계약이 아니죠. 대가성이 없고 등기원 일자는 기록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이때는 이전이 아니라 뭐의 의미일까요?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채청, 물청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이거 하나 딱 복습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20번. 자, 토지 수용 줄잖아 봐요. 자, 수용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22번 문제야. 22번 문제. 자, 볼까요? 뭐 5개 지문이니까 금방 봤을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써봐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에 이제 지문이 많이 들어와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지금 수용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걸 물어본 거거든. 요거는 단독 신청이죠. 자, 근데 수용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읽어봐요.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원칙상 뭐예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 그래서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다. 자,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법조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뭐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성의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 5개를 딱 숙해놔야 돼. 첫 번째, 소유권 보전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떼쓰지 말고 지금 요걸 가서 집에 가서 5개를 숙지를 해야 돼. 이거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자,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역지와 성역지를 사용했을 때 여역지하고 성역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요 문제는 이제 성역지와 여역지를 잡고 있는지 여역지하고 성역지를 사용했을 때 여역지는 주예요, 종이에요? 주죠. 국가가 그러면 여역지를 수용하게 되면 여역지가 말소되면 성역지도 말소가 돼. 그러니까 여역지는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성역지는 뭐예요? 요거는 종이죠. 주가 그러면 종이 뭐 소멸해봐야 직권으로 말소해봐도 주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요 여역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여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 성역지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이원에서 남기자. 수용이원에서 남기자. 수용이원에 남기자. 간단하게 한다면 남기자. 남겨놓자 그러면 말소 대상이 아니거든. 그럼 저희가 이걸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여기 수용 등기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 A적인 측면이니까. 그렇죠. 자,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성역지는 말소 대상이다. 이게 뭐 헷갈리겠네, 자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용위원회에서 남기자.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야. 그러니까 공짜. 그러면 자, 여기 이제 5개가 헤어졌느냐? 요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A적으로 말소 대상이 아닌 걸 규정해 놨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초를 잡아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여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성역지 말소 대상은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수용위원회에서 뭐야? 남기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끔 4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말소 대상이라고 잡으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공짜가 없어. 이거는 사실 요걸 외울 때까지 문제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잠정 토지 소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상권 없잖아. 소유권 이전에 가던 소유권 이전에 가압류 저당권 설정 전부 말소 대상이야. 근데 거기 5번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여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걸 가서 요 문제를 즉 우리 수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요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라 결론은 말소 대상을 숙지해야 돼. 법적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지워봤어요. 소유권
버전 등기. 소용일 이전에 게시된, 이전에, 이 소용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용일 이전에 상속이 게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성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소용이원에서는 안기자, 원문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또 고닥해요. 요 문제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요거부터 따지려야 돼. 자, 봐봐요. 소용이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물어볼 때는 단독이야. 소용일원의 이전에 이루어진 요걸 물어본 거야.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다시 한번 따져놓고 원칙은 직권 말소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부지런해야 돼. 소유권 보호자. 소용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용일원의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역지. 그 다음에 수령위원회에서 남기자. 그러면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2번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계속 워밍업을 하라고. 그 문제 자체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23번 한매 특약 등기 하나 풀어봐야죠. 한매 특약 등기. 자, 줄 한번 꺼봐요. 한매 특약 등기. 자, 풀어보세요 이제. 자,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 이렇게 해서 한매 특약 등기야. 한매 특약. 그러니까 매번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이제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걸 생각이 났는지 안 나는지 그걸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이 하살이 지금 몇 개예요? 2개. 동시 신청서이네.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가 아니라 별개의 신청서야. 그러면 별개의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한매 특약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죠. 그럼 B가 이제 요 집에 왔으니까 뭐 B가 A한테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겠죠. 그럼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 그러면 요게 각구의 얼구예요. 각구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매 특약은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원리는 자, 그러면 채권이 물건이 채권이에요. 한매권은 채권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매권은 무슨 건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즉 예약 완결권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예약 완결권이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냥 주된 계약이 아니라 주된 계약에 부정하거든. 그러면 일종의 뭐예요? 정된 계약이라는 거네. 정된 계약. 그러면 이 사람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 공통점은 그래서 매도 담보. 그래서 양도 담보가 아니라 매도 담보. 그러면 이것도 수없이 한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채권이며 형성권이며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정된 계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네.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그러면 이걸 갖다 붙여봐요.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이제 된다고. 1번 볼까요? 자, 한매 특약 등기 매수인이 권리자야? 의무자지.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180도로 뒤바뀐다고. 자, 이번에 한매 특약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세, 대금, 비용,
좋아요. 한매기간은 빠져야 되겠네. 자, 한매특약 등기 공동신청이지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과 인감증은 읽어봐요.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감증 봐봐요. 자, 소유권자 원래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를 때 제출하는데 지금 매도인이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 그러면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팔았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로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한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동일한 서면 줄쳐놔봐요. 자, 여기 봐봐요. 요거는 지금 화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뭐예요? 동일한 서면이 아니라 별개의 서면이네. 신청서 따로 작성해야 돼. 그래서 4번은 그러면 X다. 자, 한매권의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 취득 등기 다음 순위 번호로 주등기 방법이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얼마나 재밌냐고요. 저희가 그러면 요 부기 한매특약 등기와 요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난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신탁 등기하고 지금 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꾸 부팅을 해야 돼요.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법적 성질은 읽어봐요. 채권이며, 무슨 건? 형성권, 예약 완결권, 종된 계약,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이거 솔직히 몇 번 했어요? 40번이 넘었어요. 40번이.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한매특약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요거 문제 샘플 문제로 해서 요 문제 하나 풀어놓고요. 자, 260페이지 25번으로 가봐요. 25번. 자, 25번은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래서 요걸 하나 선별했어요. 신탁 등기. 그래서 신탁 등기 하나 풀어보시라고. 자, 신탁 등기란 원래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위에 자기가 안 써도 좋으니까 만약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이게 이제 신탁 등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살 방향이 두 개예요. 그래서 동시 신청 사유야. 쟤하고 차이점이 나타나죠. 저거는 하살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살이 똑같게 간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대내적 대외적 관계 하살이 B한테 다 날아갔으니까 대외적 관계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야. 수탁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신탁 등기에서는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겠네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눈으로 익혀볼까요? 자, 신탁 등기 하살이 몇 번? 2번. 동시 신청. 하살 방이 같아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요. 자, 여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신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겨. 무슨요? 대항력. 여기 지금 한매특약 등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3자의 계기는 힘. 그러면 한매권하고 신탁 등기는 뭐예요?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수만 번 했어. 수만 번 했고요. 그러면 본질론을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신탁 등기는 읽어봐요. 주된 계약이야. 주된 계약. 자, 그 다음에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 X가 되고요. 세 번째 수인의 신탁 재산. 자, 우리 민법에서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의 합의예요.
합유. 여기서 합유가 되죠. 합유야. 재산응찰은 합유야. 그럼 저희가 이건 이제 그림을 생각하면서 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났는지 요 문제 테스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우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주된 계약, 그러면 주등기. 그래서 신탁 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져. 자, 주된 계약이니까 신탁 등기는 신탁의 가등기 가능하고요. 계약이니까 금인 계약의 대상.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격증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자기가 그러면 요 신탁 등기가 나왔을 때 요 그림이 이런 논리로 자기가 생각났는지 요약집에다 다 적어놨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된 계약, 그러면 대가성이 없고 수인의 신탁 대상, 공유, 합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이제 조건이 됐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생각하면서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신탁재산이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되 속하는 줄 쳐놔봐요. 속하는. 그러면 부동 속하게 됐죠. 읽어봐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대적,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 그럼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수익자, 이탁자는 수탁자를 대의 동그라미, 대의하여 신탁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수탁자가 여러 명이래. 수인의 신탁 재산, 그럼 등기한 신탁 재산이 공유 들렸다. 공유가 아니라 합유 거쳐. 자, 등기한이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 업무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의 신탁 업무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등기부의 일부로 보니까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 되네.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 신탁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한 경우 신탁 목적에 관계없이 읽어봐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한다. 맞네요. 여기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고 토지 거래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지금 신탁 등기, 그러면 만약에 신탁 등기가 올해 출제됐다. 그러면 요 그림을 생각하라고. 요 그림을 요 부분과 그 다음에 판매 특약 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자기가 신탁 등기 요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그거는 알고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략을 한 게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제대로 하는 푸는 거고 이걸 모르면 뭐예요? 그냥 감으로 찍어 나가는 거고.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28번을 한번 풀어봐요. 28번이 만만치 않거든. 여기에 생각하면 무진장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것도 암기 코드를 만들어 줬어요. 자, 평상시에는 이해. 자, 문제 풀을 때는 암기. 자, 지금 자기가 헤매고 있다는 것은 요거는 단 5초 만에 풀 문제거든. 5초 만에. 협의 분할의 현상석. 그러면 거기 밑에다 크게 한번 써봐요. 자, 요거 한번, 요 문제는 요게 생각이 날 거예요. 읽어봐요. 전이, 후경. 자, 그러면 밑에다 써서 전이, 후경이라고 써놓고요. 자,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이제 이 문제는 협의 분할이 한 상속 등기거든. 그러면 거기 문제 갈 거게요.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 가벌병 병이로 상속 등기를 격려된 후네요. 후. 여기 후 동그라미. 협의 분할은 후 하면 이거는 경정 등기에서 해야 돼요. 자, 상속 등기 전이라면 무슨 등기일까요? 이전 등기. 그래서 전이 후경. 후니까 그러면 무슨 등기를 찾아라. 그래. 경정 등기. 정답은 2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해놨으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 전이 후경.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협의 분할한 상속 등기는 전이 후경. 요거를 숙제해놔서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뭐부터 확인해요? 전이냐 후냐. 그거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전이 후경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자, 따로 설명 안 해요, 이제. 시간도 한 30분이나 잡아먹어, 이거. 협의 분할이한 상속도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평상시는 공부해놨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전이냐 후냐를 따져야 돼. 읽어봐요. 전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경은 후, 경전 등기. 읽어봐요. 전이 후경. 상속 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지문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28번을 선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29번 무슨 등기예요? 유정. 유정 등기 한 문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유정. 29번 유정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30번 밑에다가 거기 여백이 있으니까 유정. 유정이 뭐예요? 유정이. 자, 유정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과목이 맡은 거니까 유가 포인트예요. 첫 번째 읽어봐요. 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유. 세 번째도 유. 그렇죠. 유. 자, 유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유는 유언이라는 의미예요. 유언. 요거는 뭐예요? 유언 집행자를 지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장. 그래서 유. 그래서 유정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 유. 매번 했던 거예요. 유언 집행자, 유언장. 그러면 유언이라는 것은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유언으로 무상 정여하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유언으로 주는 거예요. 유언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매번 당해. 그러면 유언 집행자라는 게 깔려 있어. 받는 사람이 뭘까요? 수증자가 돼. 그러면 우리가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유정은 항상 유언 집행자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신청이냐?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그래서 우리 유공 기억나실 거예요. 유정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자, 유언장이 뭐예요? 그러면 수인의 여러 사람의 포괄 수증자가 있어. 포괄 수증자가 있어요. 포괄 수증자가 있어. 그러면 1인이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전원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자기 지분은 돼야 안 돼? 되죠. 왜 돼요?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지분이. 그러면 수인의 포괄 수증 전원은 돼야 안 돼? 돼.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읽어봐요. 자점포.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점포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정과 관련돼서 이제 기둥을 세워놨고요. 유정은 두 종류가 있죠. 상속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포괄유정이 있어. 그럼 포괄유정은 몇 조로 빠져요? 186조로 187조로 빠져요. 특정유정은 요거는 매매와 같아요. 성질을 따져보면 요거는 186조가 되죠. 그럼 포괄유정은 뭐예요?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가 돼. 그래서 포괄유정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특정유정은 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포괄유정자는 결론적으로 그 포괄 승계인에 해당돼. 그래서 여기 두 종류가 있다고 꼭 잡으라 나왔죠. 유정은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럼 포괄 유정 줄 쳐놔봐요. 포괄 유정. 자, 포괄 유정은 몇 조예요? 187조. 그럼 등기 없이도 끝났네. 그럼 뒤에 특정 유정 줄 쳐놔봐요. 등기하여야 그러면 뭐예요? 186조네. 유정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란 수정자가 단독으로 하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때 X
무조건 제공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유정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야. 정답은 몇 번? 2번. 우리 전 시간에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도 이미 배웠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유정으로 2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영정으로 기록하되 그 연일은 원칙적으로 유정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맞네요. 포괄유정은 포괄유정에서 포자, 수정자가 수인인 경우 수정자 1인이 자기 동그라미 자기 지분에 대해서도 돼야 한대. 되죠. 전원도 되죠. 유정자가 생존 중인 경우 줄쳐놔봐요. 생존 중인 경우. 유정은 언제 효력이 나타나죠? 죽어야죠. 그럼 생존 중인 경우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 그럼 생존 중인 경우는 가등기할 수 없지만 잘라요. 유정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 그래서 유정을 언의로 하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면 우리 유정은 사망 전 단계와 사망 후 단계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유정 요 한 문제 꼭 한번 트레이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유정과 관련돼서 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자기가 요 문제를 제대로 풀면 밑에 풀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유정과 관련돼서 그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포괄유정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그럼 뭘 읽어봐요? 자꾸 생각을 자기가 해놔야 돼, 훈련을. 그러면 유언 읽어봐요. 유언 집행자, 유언장. 요 세 가지가 바로 기틀이 돼야 되는. 이거는 공짜가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요약집 정리해 준 거, 적어준 게 그게 수학의 공식에 해당되는 거야. 천하무적에 이걸 모르면 우리가 유정 등기를 못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하나 풀어두시면 되고요. 자, 쭉 한번 넘겨보죠. 자, 이제 265페이지 포인트 55. 뭐가 있죠? 영위권 등기.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영위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 시험 범위도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영위권 그러면 시험 범위 안에서는 한 요 정도 나와야죠. 적어봐요. 자, 지상권, 제어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자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뭐 있죠? 임차권. 자,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영위권 그러면 요 5개가 있다라는 걸 떠올라야 돼. 최소한은.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지상권, 임차권 요 정도는 떠올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상권 한 문제 풀어볼까요? 쏙 들어가 보죠. 자, 문제 36번 한번 풀어보세요. 36번. 수없이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맞네요. 틀린 것은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그러면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해야 된다.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연습해야 되고요. 전속기간을 철탑이 전속하는 기간과 같이 불확정 기간으로 하거나 1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 불가능. 자, 3번은 지분이 보이죠. 지분이 나오면 절대 안 돼. 우리 영위권에는. 자, 공유지분상의 지상권 설정은 지분권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때? X.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거든. 그럼 지분의 영위권이 설정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3번. 4번은 신청 시 기재사항 중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지만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 맞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료가 지상권 설정 등기 시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뭐 해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대가성이죠. 대상은
소유권하고 지상권밖에 없어요. 두 가지 권리밖에 없어. 소유권과 무슨 권? 지상권. 그러면 만약에 임차권은 토지거래가 하고 있어요. 임차권은 설정할 필요 있어. 토지거래 과정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 과정은 허가구역은 뭐밖에 없어? 소유권과 지상권. 그럼 지료가 있는 거랬으니까 이때는 유상이죠. 유상이니까 뭐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거래 과정은 우리가 딱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놔야 돼요. 토지거래 과정. 지난번 거에 이미 배웠으니까 거래는 뭐예요? 대가성이야. 대가성. 대가성은 뭐예요? 유상이죠.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유상계약 예약. 권리는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소유권하고 무슨 권? 지상권. 수없이 있어. 저희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증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증 그러면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 대가성 유상계약과 예약. 그러면 권리는 두 개밖에 없어. 무슨 권? 소유권과 지상권.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자기가 토지거래 과정을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하는 게 안 되는 원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대가성. 무슨 계약? 유상계약, 예약. 무슨 건? 소유권과 지상권. 그럼 19일 때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에서 이제 지문으로 나온 거 잘 볼까요? 임차권 설정 등기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 토지거래 허가증을 전파한다. 어때? X. 임차권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건? 소유권과 지상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